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여름방학이 시작하게 되죠. 여름방학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휴식을 원하게 되겠지만요. 만일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기간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의 입학사정위원회는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휴식 기간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방학 기간이 명문대학 진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뭐 계획을 세우자니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는 수업을 듣는 거죠. 방학인데 또 공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공부야 뭐 늘 하던 거니까 방학 때는 다른 것을 하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방학 중에 공부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한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 중에 하나로는 대학 강의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 중에서도 대입 준비를 위한 공부로는 인근 커뮤니티 컬리지 등에서 대학 강의를 듣는 거죠. 대학 수업으로 얻는 크레딧은요, 입시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얻어야 되는 크레딧으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시간과 학비를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굳이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직접 참여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가 많이 제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skillshare.com이라든가 린다.com 같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요, 수천여 개의 코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아트 캠프 같은 데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아트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유명 미술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 캠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뭐 리스디라든가 파스데나 아르세나와 같은 대학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방학 중에 하는 인텐시브 코스는요, 끝날 때쯤에는 그 대학 교수들로부터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서요, 어느 정도 재능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SAT나 ACT 테스트를 준비하라는 것일 텐데요. 뭐 대입에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SAT나 ACT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SAT나 ACT 준비는요, 시험에서 다루는 10학년 정도의 기본 학습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SAT나 ACT 시험 준비는요, 어떤 뭐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것에 대한 테스트로요, 주로 점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테스트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테스트 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허락되는 방학 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는 일은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어 했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요, 비단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진로 설정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같은 경우에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다국어 화자는요, 대학 입시 사정관들에게 있어서 아주 스마트한 학생이라고 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게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본인이 원하고 언어에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새로 시작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뭐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든가, 또는 뭐 영어를 갖다가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도 유용할 수가 있죠. 또한 뭐 수화나 CPR 또는 응급처치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에 속합니다. 이 밖에 또 뭐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든가, 뭐 호신술, 심지어 쿠킹이나 뭐 정원 관리 같은 것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대입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가 아닌 배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고, 단순히 대입에 한정짓기보다는요, 본인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면은 즐겁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방학 기간 중 봉사활동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원서를 채우기에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보호시설에서의 자원봉사, 또는 무료 급식소 같은 곳에서의 봉사도 있고요. 동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동물 보호소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준다든가,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업이라는 게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요. 자원봉사보다는 아무래도 기회가 적을 수는 있겠죠. 반면에 그만큼 그 일에 진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비중 있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도 인턴십이나 페이잡을 주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서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든가 학습 지도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찾아보시면요, 판매 보조나 사무 보조 등의 일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비단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할 계획이 아닌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작지만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요, 대학들로 하여금 지원자가 리더십이나 혁신 마인드,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욕망 등이 있음을 엿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유가 있다면은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거가 좋겠죠. 단기 연수를 갈 수도 있고요. 비록 가족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를 짜다 보면은 그 여행 안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바꿀 만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원 희망 대학들을 다녀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급하게 여러 군데를 가기보다는요, 가장 가기 원하는 일지망 희망 대학을 위주로 학교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돈이 많아야 해외여행 같은 것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선교나 봉사단체 가운데서는요, 고등학생들에게도 해외 봉사 기회를 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다음 학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9학년이나 10학년의 저학년 분들이라면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새로운 클럽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흥미와 관심에 어울리는 기존 클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클럽이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클럽이 새학기부터 하려는 사업들을 미리 구상하고 진행하는 일들은요, 단순히 기존 클럽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시간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제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요, 방학이 끝나자마자 대학 입시 원서 접수까지 불과 3,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원 희망 대학 리스트를 만드시고 원서 작업은 물론 에세이 작성 및 추천서를 부탁하는 등 대입 지원 원서에 필요한 일들과 여러 서류 접수에 요구되는 데드라인 등을 잘 살피셔서 모든 일들을 제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학 기간 얼마나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를 대학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내내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서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휴식을 갖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휴식이라는 것도요, 무작정 집에 누워 있는 것만이 휴식은 아니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휴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단축 마라톤에 참여를 해본다든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소설을 읽는 것, 또는 가까운 산에 하이킹하는 것 등등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휴식보다도 오히려 또 다른 의미의 휴식과 재충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길게 보여도요, 막상 시작을 하면 금방 지나가는 것이 방학이라고 불리는 약 2달간의 여름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보다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